안녕하십니까. 고려불교 미술연구소 기산 장호걸입니다. 고려 불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교 미술이 정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불화는 200여 점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국내에는 약 20여 점 정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간 우리 전통 문화인 고려 불화의 전통을 개성하고 복원하며 알리는 데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특별 전시를 통해서 고려 불화만이 가지고 있는 미적 아름다움과 화려한 색채, 선세한 표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태권도 진흥재단 오응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탱화를 시작한 동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촌 집에 놀러 갔다가 삼촌이 이 불화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불화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인생을 다 걸었다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런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동기였었고, 그 시작한 동기가 벌써 40년이 훨씬 넘게 지금까지도 불화에 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불화를 그리는 그 각오는 파는 목적보다 항상 또 얘기하지만 이 그림을 소중하게 제가 후손들에게 남을 수 있게 작품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꿈이 제가 이제 박물관을 하나 이제 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도와주고 지금 현재 준비는 얼추 90%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전시회까지 내가 8번째 전시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무주 태권도 박물관에서 이번에 전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는 몇 작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하려다가 여기 구조상 요즘 이제 아주 좋은 작품만 지금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제 꿈이 있다면 작품을 더 많이 그려가지고 내 힘이 있는 한 후손들에게 남을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탱화를 잠깐 좀 용어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 작품은 제가 이제 네팔서 유학 시설에 작품을 조성한 건데, 일반인들이 부르는 용어는 탱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불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 네팔 인도는 당카라고 그래요. 당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용어는 불화가 맞습니다. 불화. 그다음에 이 작품은 까만 바탕에 금선으로 이루어진 천수천한 간자재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단의 금리 채색으로 조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팔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수천한 간자재 보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비단의 금리 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당카 만다라인데 인도 네팔서는 신의 존재 부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내가 네팔서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4작품만 그렸는데, 지금 현재 요 작품 하나만 내가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팔 인도는 사학가들 아주 사무실의 부족으로 신의 존재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 이 그림이 없습니다. 또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없고,
유일하게 제 혼자 이 작품을 그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뭐 네팔에서 스님들이 많이 모셔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한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자, 요 작품은 지금 해수 요게 이제 그 해수 가늠도가 뭐냐 하면은 자, 밑에는 물이에요. 바다 밑에는 바다고 위에는 이제 살못이 바위 위에 이제 해수 가늠보살이 살못이 앉아 있어요. 이 모습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또 새도 한 마리 있고 저쪽에 또 동진보살도 있고 여기 우리나라 전통 그림하고는 조금 벗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팔 그 그림하고 제가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처음 보는 이 작가들은 조금 틀리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내가 그 석체로 요게 이제 조성을 했는데 이 그림이 보면 아주 색채가 맑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보통 우리가 무게를 줄이려면은 이 색깔을 많이 죽이는데 원색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홍이나 보면은 이제 아주 색깔이 맑은 그런 아마 그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그 수월가늠도나 뭐 해수가늠도는 옳지 이 배경이나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옆에 이제 들어가는 이 해태나 우리 그 해태 여기는 이 해수관음도에 들어가는 건 아마 국내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해수관음도를 해태하고 요 해수 동제하고 저쪽에 이제 그 신장을 넣는데 요 모습은 아주 좀 유일하게 우리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해수관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작품은 제가 아주 여기 이 그림 중에 제가 최고 아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요 작품은 이 사이즈가 한 2m 정도 되는데 수월감도 치고는 큰 편이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수월가늠도인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수월가늠도 하면 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일본 가서 한 10년 동안 우리 불교 유물 수월가늠들 두 작품을 내가 인수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불교 유물에 대해서 내가 약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불교 유물 고려 때 작품들이 200여 점이 해외로 지금 반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을 우리 해외 불교 유물을 찾으러 12년을 내가 쫓아다녔는데 현재 제가 한 80여 점을 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수월가늠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월가늠도를 자기네가 국보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불교 유물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자, 우리는 불교 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앞으로도 이 유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 불화를 그리면서 12년을 내가 해외를 쫓아다녔는데 혹시 러시아까지 가서 해수가늠을 제가 모셔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월가늠도는 세계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피할 게 없어요. 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우리 지금 현대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절에 가서 한두 작품 보는 것보다 이런 데 와서 여러 작품을 제가 100여 점을 지금 현재 조성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가 좀 남기고 싶은 게 내 꿈이고 저기 현재 전시하면서도 항상 우리 그 작가들 여러분한테도 남기고 싶은 것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렸던 그 모습 그대로 물감들 그냥 싸구려 물감들 쓰지 말고 치대로 그림을 그려서
좋은 작품들을 조성하는 게 누구나도 다 꿈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항칠고 그 비싼 걸 전부 다 복원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파는 목적보다 제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특히 우리 불교 문화재는 우리 세계적으로 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좀 많이 지키려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이거를 서로 합동해 가지고 혼자 지키는 것보다 일본 가서 그림 하나 찾아오는데 몇십억씩 달라고 그러고 이거 뭐 누가 보조도 안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 작품은 신중 회상도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이 부르는 탱화 불교 용어로 보면 불화 요거는 하엄 신중 절에 가면 이제 별도로 신중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엄 신중이라고 해가지고 신중 탱화 이제 똑같은 그 석체에다가 조성을 한 것이고 요게 보면 우리가 신중하면 백사이가 있어요. 백사이가 뭐냐면 19위, 29위, 39위, 49위 마지막에 104위 아주 사람도 100몇 명씩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분들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조성된 신중탱화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색채를 제가 조금 많이 주겠어요. 이게 너무 밝으면 이게 잘못 그리면 이제 울긋불긋해져 가지고 색깔을 많이 죽여가지고 조성됐고 여기 보시면 뭐 옆에 사천랑이라든가 동자들이 우로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 가운데 분이 이제 동진보살이라고 그래요. 동진보살 그 자꾸 유주로 이 조성된 그림인데 쉽게 해서 어느 절에 가든 이 그림은 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큰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신중탱화 하엄 신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작품은 이제 비단에 아주 고운 비단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요 팔상도라 그래. 팔상도 여기 보면 보살들이 아주 밑에 짐작에 서 있고 아주 그 얼굴들이 아주 좀 잘 돼 있죠. 여기 팔상도 그 다음에 이 주불이 이제 살며시 연꽃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채색도 내나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금리 채색이라고 그래요. 자, 금리 채색이 뭐냐면 바탕이 우리가 이제 그 석채로 그려가지고 금리라는 거는 순금 가루로 그려가지고 순금이 가루에 가루 이게 물감이 아니고 순금을 가루로 해가지고 요런 자체 모양을 넣어요. 요게 다 순금이라고 일반 물감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화를 부르는 이유가 금리채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팔상도 중에서는 우리가 그 수월가람도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 우리가 아미타 삼전도, 수월가람도, 팔상도, 뭐 아미타 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반 탱화들은 절에 모시는 게 이제 일반 정식으로 돼 있고 이런 수월가람도나 이런 거는 참 귀한 작품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들 이거는 뭐 주문이 별로 없으니까 절에서 탱화나 뭐 이런 거는 주문이 많아도 뭐 수월가람도나 뭐 아미타 팔상도나 이런 거는 절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지를 않아요. 요즘은 작품으로 천작 작품으로 많이들 조성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작품은 아미타 삼전도라 그러죠. 요것도 이제 고려 때 수월가람도 하고 워낙 잘 알려진 그림이라 요거는 내가 유일하게 애착이 가는 작품인데 자, 이게 애착이 가는 게 뭐 때문에 가냐면
이 작품을 1년 동안 넘게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 무늬를 보면 이게 국내 일반한 탱화에 없어요. 이 무늬만 내가 여기 조성한 게 한 7개월 정도 무늬를 넣고, 지금은 뭐 나이 먹어서 눈도 감물하게 하라는 못하는데, 이 당시에 제가 하여간 그때 최고 할살 그 작품을 많이 할 때 조성을 한 건데, 아주 요거는 무늬만 내가, 예를 들어서 아미토 삼전도나 뭐 후불탱화나 사람마다 무늬 넣는 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아무나 막 그냥 무늬를 갖다 무당 그림처럼 막 모양만 좋게 넣는 게 아니라고. 우리 고려 불화의 그림을 보면 어느 사람은 어떤 무늬가 들어가고 어느 사람은 어떤 무늬가 들어간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통으로 배우면 하자가 없어요. 근데 뭐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 불화가 무당탱화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항상 색채나 그림을 조성을 할 때 우리가 주홍색이 포인트가 된다고. 주홍색을 한 사람을 딱 칠할 때 모든 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홍색, 이 색을 칠할 때 포인트가 되는데, 내가 처음에 불화를 그릴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색깔을 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시작, 주홍 물감 하나 딱 칠할 때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 이 무늬도 어떤 사람이 어떤 무늬를 넣어야 그 그림이 맞다는 거. 우리 고려 때 탱화나 이렇게 여러 거 보면 아무 사람한테 막 무늬를 뭐 예쁘게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불화 그리는데 좀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고려 때, 조선 때 불화 그리는 걸 보면 우리 고려 때가 최고 불화가 활성화됐고 최고 알아줬다고. 그리고 나서 조선 때 와서는 이 불화가 영 이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뭐 이게 기술들도 좋고 또 물감이 좋다 보니까 이 무늬 하나하나에 뭐 세워라 내워라 하니 우리 작가들이 참 힘들어해요, 요즘. 뭐 그림 팔아서 먹고 산다? 저는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우리 소중한 우리 문화의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싶은 게 제 꿈인데, 앞으로 꼭 제가 죽을 때까지, 팔이 힘이 있을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제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작품이 치장탱화하고 칠성탱화 두 작품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요것도 내나 요거는 이제 아주 진채라 그러지, 진채. 이제 담채로 그린 게 아니고 색깔을 좀 진하게 썼다. 진채로 조성을 한 건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우리 여기 지장탱화 얼추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칠성도 3태 6선서부터 다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더 들어갈 사람은 없고, 지금 현재 요것도 내나 비단의 금리 채색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전부 다 순금으로 모양을 이루어졌고, 채색은 이제 석채로 조성을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주 큰 작품들은 이게 몇 메타, 10몇 메타까지도 있는데, 요것도 지금 여기 가운데 이제 후불탱화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빠졌고, 여기 지금 현재 칠상하고 지장탱화 두 작품만 여기가 진열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짝이 맞았으면 아주 신중탱화하고 이렇게 같이 짝이 돼 있으면 아주 보기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 작품은 이제 임자 찾아서 갔고, 그래서 현재 요 수준이 아주 색깔이나 우리 전통 기법으로 조성된 작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라든가 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양이 틀려요. 이게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게 어느 사람 어느 모양이 어울리고 내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고 우리 고려 때 보면 책자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지고 어느 사람 어느 그림이 옛날에 그 우리 불화 그리는 장인들이 보면 막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후배들이나 뭐 우리 불화 그리는 그 작가들 보면 조금은 참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그 고려 때 기법으로 그리면 아무 하자가 없어. 또 채색이나 모양도 마찬가지고 특히 참고적으로 해야 벗어나지를 말아라. 너무 이게 벗어나 버리면 우리 고려 불화의 채색 기법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40 몇 년 동안 아직까지 벗어나 본 적은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고려 때 불화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법을 갖다가 그걸 버리고 그냥 다른 걸 접목하려니까 맞지를 않아. 나중에 보면 이게 무당탱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조상들이 그 물려준 기술을 갖다가 채색을 보면 지금도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그려야 되나. 지금도 그게 제가 어느 때 보면 배 올라가고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수염하면 일반인들은 수염이라 그러지만 우리 불교 용어로 말하면 수염을 하나 치는데 이걸 모발이라 모발이라 그러는데 선 하나하나 걸 때 고려 때는 혼이 당겼다고. 그 정도로 옛날에는 고려 때 보면 그 혼을 당겼다 이게요. 우리 에밀레 종을 보면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육보실에서 종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태화도 너무 이렇게 팔라고들 물론 사정에 따라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버리고 그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네, 요 작품은 요거는 까만 바탕에 이제 금리 채색, 먹탱화라 그러죠. 까만 바탕에 우리 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먹탱화. 아까는 홍탱화 설명을 했고, 요거는 유일하게 제가 금으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요 그림은 이름이 석가불도 참선하는 모습을 제가 재현을 한 건데, 요거는 어느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요것은 내가 상상으로 작품을 조성한 건데 아주 그 간단하면서도 아주 이게 자세히 보면 그 참선하는 모습이 우리가 빨려 들어간 그런 그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작품 유일하게 내가 애착을 많이 가고 있어요. 요 작품은 제가 아주 재미있게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정통이 벗어나지 않고 우리 그 불교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요것은 내가 인도 네팔 그 불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책자를 내가 보고서 이 그림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요걸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요것을 그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조성을 했던 그림이 여기 참선하는 그림인데 석가불도 이름이 석가불도로 제가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예. 요 작품은 우리가 이제 쉽게 삼성각에 들어가는 산신탱화예요. 자, 삼성각 하면 우리가 칠성, 산신, 독성 요 세 가지를 모시는 데가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산신탱화는 우리 이제 전통 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인데 여기 뭐 호랑이가 2마리가 지금 조성이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동자 동녀 들어가고 산신 할아버지 들어가고 호랑이 보통 1마리를 주로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산신탱화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어. 근데 이 작품이 크다 보니까 허전하니까 호랑이를 1마리를 더 넣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뭐 안놈, 순놈, 그다음에 때로는 더 클 때는 뭐 여기 복숭아 나무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호랑이 새끼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그 그림이 클수록 우리가 이제 작가들이 나름대로 호랑이도 많이 집어넣고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일하게 우리 세계적으로 삼성각을 모시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주로 이제 삼성각을 법당 우에 맨 위에다가 건립을 해가지고 칠성, 산신, 독성 이렇게 별도로 딱 모시는 게 삼성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산신탱화 작품은 제가 이게 99년도인가 그때 조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선보이게 돼서 하여간 뿌듯하고, 앞으로는 이 그림도 워낙들 가짓수가 많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전통 사찰에 모실 수 있는 작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 우리가 불교하면 거기에서 따라가는 작품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품이 내가 산신탱화를 그리는데 어디 가서 초를 뭐 스케치를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기초서부터 배접서부터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세월이 흘러야 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래서 배울 때 지대로 배워야 뭐든지 채색이라든가 이 스케치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건물 하나 짓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러니까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불화도 기초가 내 몸에 배야 이 그림도 지대로 나온다. 또 색채라든가 이 작가들마다 이 성격 따라서 이 색채가 틀려져요. 어느 사람은 강한 것만 쓰고, 또 어느 사람은 너무 또 흐리멍텅하게 쓰고, 어느 사람은 또 이게 색깔이 맞지를 않아. 조화가 안 돼. 그래서 배울 때 지대로 배워가지고, 아니 불화는 우리가 특이한 직업 아닙니까? 직업을 따지면. 그래서 배울 때 지대로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내 그림 하나 걸렸을 때 내 죽어서도 그 영원한 그 내 작품이 역사적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림이 그냥 싸구려 물감으로 해가지고 법당에는 알다시피 촛불 켜지 먹히다 보면 그림이 새카매져 버리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려놓고 여기다 먹어. 그래서 그릴 때 우리가 채색도 지대로 쓰고 이제 정성을 불심을 가지고 그리면 내 후세에도 내 그림 남지 않나. 마지막으로 그런 말 남기고 싶네요.